흑수저 출신의 여자분이 상여혼을 했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의 글이 화제더라고요. 조건 보고 결혼해서 지옥으로 사는 중 상여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내 팔자 내가 꼬은 이야기를 적어봄. 지방 흑수저 출신, 스카이 대학 나왔고 고시 출신의 공무원임.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네요. 물려받은 거라고는 그럭저럭한 얼굴밖에 없어서 진흙탕에서 벗어나고 싶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함. 장학금 받아 상경하고 시험도 붙어 자리를 잡았음. 20대엔 흔히들 그렇겠지만 돈이 없어도 사랑 하나로 6, 7년을 만난 CC 애인이 있었음. 한 가지 주제로 밤새 이야기할 만큼 성격이 잘 맞았음. 다만 그 친구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종교에 빠진 어머니의 외동아들, 도박 중독 아버지로 사건 사고가 끊일 날이 없었음. 결혼 정년기가 되어 결국 서로의 흑수저 문제와 각자가 가진 자격지심, 신분 상승 욕구로 인해 헤어짐. 그 사람을 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아팠고 이대로 결혼하면 노력해온 서로의 인생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함. 헤어지고 각각 좋은 조건의 상대와 선을 봐서 둘 다 곧바로 결혼했고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음. 내 배우자는 내 결핍을 채워줄 거라 믿은 사람임. 따뜻하고 자식에게 헌신적인 부모님. 돈이 없어서 초라한 적도 쩔쩔 매본 적도 없는 환경.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부러웠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도 그 단단한 울타리에 가족으로 편입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음. 그래서 배우자에게 성격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과거의 관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만하게도 내가 다 맞춰갈 수 있으리라 내가 사랑을 퍼붓고 공부하듯이 노력하면 그의 모난 부분도 둥그러질 거라 믿었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음. 여전히 염치 없는 내 부모는 한 번씩 발목을 잡지만 이제 적어도 먹고 살 돈 걱정은 안 하면서 살고 딸기 한 팩 들고 살까 말까 그런 고민 없이 사고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해주고 원 없이 사랑하며 내 어린 시절을 치유받는 기분이 들어. 이제 여유로운 환경에서 지내시는 거죠. 다만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가 말라. 내가 쏟은 눈물이 한강까지는 아니어도 도림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잔인한 심성은 어쩌면 남편을 사회적으로 성공시킨 특성이겠으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던 나의 업보다. 내가 선택한 길에 책임을 지고 내 엄마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에게 엄마처럼 살지 말라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내가 더 노력해서 나 같은 선택은 안 할 수 있게 키우고 싶어. 나도 남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팔자 좋아 보일 거야. 상여혼을 선택해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 맞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지고 볶아도 함께 해보는 게 한 번 사는 인생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 이런 이제 글이었는데요. 솔직한 고백이죠. 일단 글쓴이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치열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방 흑수저 출신의 스카이 대학을 간 것도 대단하고 또 고시에 붙어서 공무원이 됐다. 똑같은 흑수저 출신의 남자친구와 결혼했다가는 안 될 것 같다. 결국 능력 있고 여유가 있는 집안의 남자를 선택한 건데 문제는 남자가 성격 장애가 있었다. 성격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매일 같이 사는 가족 관계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글을 봤을 때는 남편의 성격이 문제인 것 같고 시부모님들은 괜찮으신 분인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냐. 남편은 착한 사람인데 상여혼을 했더니 시부모님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거칠고 이제 강한 분들이라서 괴롭힌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여혼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자분들이 내가 집안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정말 부잣집에 상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그 남자가 같은 이제 상류층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나한테까지 기회가 왔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보통 겉으로 이제 문제가 없었을 때 결혼해서 살게 되면서 살아보니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이제 평범한 출신의 언니가 CC로 굉장히 금수저 집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분은 정말 착한 외아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부모님이 너무나 소위 말하는 사이코 같은 그런 분들이었고 결국은 그 언니는
9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이제 버틴 거죠.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 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남이 알 수 없는 사정이고 밖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상향혼 한 방에 애도 많이 낳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것 같고 일도 안 하고 강남에 살고 진짜 잘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상향혼을 해서 정말 좋은 시부모님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만 사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거나 근데 내가 뭐 받아줄 친정이 없으니까 이혼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거나 결국은 뭐 버티다가 거의 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혼을 감행하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뛰쳐나와 버리는 그런 경우들까지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결혼 정년기 때 가급적 상향혼을 하고 싶은 그 욕구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탈출하듯이 상향혼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치르는 대가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크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남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정말 뭐 성향이 잘 맞고 서로 가고자 하는 길이 비슷하고 가정에 대한 그런 관점이 또 일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 둘 사이가 견고하게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상향혼을 해야 그 경제적인 이점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상향혼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과 사실 잘 맞지 않는 성향인데 아니면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한 사이가 아니고 상대가 나를 약간 하대하는 게 느껴지는데 혹은 상대방과 상대방 집안이 가진 단점이 무엇인지 내가 미처 파악을 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향혼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괴로울 수 있고요. 돈이 없는 집안끼리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상하다, 시부모님이 이상하다. 그러면 나도 미련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돈이 많은 집안과 결혼을 해서 나와 나의 아이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성격이 안 좋다고 해서 시댁이 뭐 괴롭힌다고 해서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도 없고요.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 무조건 엄마한테 가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재산이 훨씬 많은 남자 쪽에 양육권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집안에서 상향혼을 했다가 못 견디고 이혼을 하면서 결국은 아이들까지 놓고 나오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 보니까 평범한 결혼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향운도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얻었으면 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보통 삶의 원칙이고 또 내가 선택한 상향운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감당해야 되는 고통도 있다는 거. 완벽한 사람,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없다. 누군가의 결혼과 결혼 생활이 완벽해 보이더라도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애유치원에 사연과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